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올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많이 옛날부터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유, 우리 저기 신도분 또 오셨네. 음력으로 5월, 그 다음에 미월, 6월이 8월입니다. 5월은 5월, 미월은 6월, 여기 신월, 원숭이 7월, 그 다음에 술월, 9월. 자, 음력으로 5월이 지나면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절실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요, 정말 문단속 잘하고 가시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택은 또 특히 마찬가지로 하고, 우리 이제 CCTV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말은 어쩌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소를 잃고 세 번째 또 소를 잃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외양간을 고쳐 나가는 일을 학습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잃으면은요, 학습 효과가 아니라 타격이 큽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잃었으니 당연히 외양간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요? 그렇죠? 개인이나 국가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병폐이자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석가모니는 강조하였듯이 제1화살은 맞을지언정 제2화살, 제3의 화살은 맞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하며, 세상이 발전하는 방식은 실수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사실임에도, 현재 지금 보세요. 작금의 2026년 6월 3일 선거 작금의 실태를 보면 과거 역사에서 배운다는 정신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왕조의 흥망성쇠 진행 과정을 보자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던가요? 처음에는 혁명이나 건국 초기에는 불타는 결연한 의지로 깨어있지만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과거의 긴장은 사라지며 안정과 평화를 잠시, 또 안정과 영화를 잠시 꿀맛을 맛보다가 결국은 안일해진 방심으로 말기를 맞이하는 게 통상적인 공식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창업보다 건국보다 혁명보다 지키는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산이가 지금 엄마 말이 옳다고 막 박수치고 있네요. 방울소리 나시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여러 분야에 공통되는 명제이기도 하지만 기업 경영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나라의 국가 경영에까지도 해당이 되며, 개인의 일과 가정, 인간관계 등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으로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나 운의 흐름, 분수를 꿰고 있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김지수님이 이거 듣고 있습니까? 우리 산이 방울소리 듣고 있습니까? 자, 명리, 역, 바뀔려. 여러분, 역, 기가 막힌 글씨죠. 바뀐다. 매일매일이 바뀐다. 맞는 얘기죠? 야, 한문에 이거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거 다 한번 우리나라 저 단군이 만드신 거 알죠? 예. 그랬을 때 역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부처님께 향한 기도로 하심하며 운기를 흐름을 안다면 순간 화낸 옛일 욕심으로 치닫는 일도 자제될 수 있으며 욕심을 내지 말러라가 아닙니다. 자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습관이 쌓이게 되면 항시 외양간 안에 소가 잘 보호될 수 있음을 알 것이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실수를 덜 수 있고 당연히 마음의 흐름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 벌써 2026년 병오년 벌써 훌쩍 반년을 향해 가는데 시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소 잃고 소를 잃는 것만 같습니다. 그죠? 금방금방 지나니까. 그러나 어쨌든 음력으로 5월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외양간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상당히 저 사람들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기운을 모아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의 힘으로 지혜롭게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서대문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예. 그런 말씀이 아마 승관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예. 승관이가 이제 경찰 수본으로부터 중앙선관위가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또 서울선관위도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자. 이 국민들의 분노 하늘을 찌를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소 마구간 아예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소 마구간 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 같아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 법조인께서도 뭐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선관위 문제. 이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 뭐 새벽 기도 중에 이 선관위하고 민주당의 특별한 그 화경을 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요만한 공부를 하는데 절대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니까 제가 그냥 책을 봤습니다. 부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실. 그 다음에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거는 별로 별을 안 받습니다. 벌을 안 받습니다. 과실. 내가 어쩌다가 실수했다. 사람을 죽여놓고 어쩌다가 실수입니까?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예고한 거 계획된 것이 아니고 나는 과실이었다. 그냥 옆에 칼이 있어서 집어봤다. 칼인지 모르고 그냥 나를 방어하려고 집어봤더니 칼이었는데 그냥 찔렀는데 칼이 아니었다. 이 말이 되냐고요. 이거 사형제도가 있어서 이것도 죽여버려야죠. 부실이라고 하잖아요. 부실이 또 그 다음에 부정으로 되는데 남의 집에 불을 질러놓고 망하라고 불러놓고 과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실화. 아니 내가 그냥 우연히 뭘 이렇게 했는데 라이터라 불이 붙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과실, 고의, 응? 방화, 이거는 방화범이고요. 바로 형사 입건입니다. 과실화는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봐줍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실은 하나 고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의.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실이나 과실은 하늘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내 손으로 가리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폼생폼사련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게 박사님께서 지금 장동혁이를 때릴수록 강해진다더니 박사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뭘 좀 알으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박사님하고 신도회 회장님이 예상을 하신 걸까? 제가 저번에 어느 당 있는 사람이 흰색 옷을 입었다고 제가 상복 입었네 이랬죠. 상복 입었네. 어제 기도를 하면서요. 이렇게 지장보살님께 하는데 지장보살님이 데려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강에서 막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곡소리. 응? 곡소리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파란색이네? 이 볼펜도 이 파란색이 막 물결이 치더니 파란색이 막
물결이 치더니 이 곡소리를 막 내는데 아 이거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 했더니 파란색이라 하더라고요. 파란색이 흰색 상복을 입다가 파란색으로 되고 파란색이 흰색 상복으로 싹 변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해몽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지금 곡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왜 요단강이 시커매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면서 파란색이 흰색으로 보였는데 그 꿈에서도 그 화경으로 이렇게 보는 꿈에서도 그 어떤 국회의원 나온 사람 제가 상복 입었다고 해서 떨어졌죠. 거기도 곡소리 날 겁니다. 거기는 파란 당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지금 곡소리가 나누면서 곡소리 나는 소리를 막 듣고 제가 잠시 새벽기도 중에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법주의 해몽.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몽해드리자면 네, 흰색 옷을 입고 상복을 입었다는 사람은 아마 조국 평택을에 출마했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제 전 대표가 됐죠. 당 대표직을 사임했죠. 패배하고 나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을 입었으니까 상복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거나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파란 물결의 곡소리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친명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계열, 청와대가 되겠죠. 친명계와 친청계, 그러니까 정청래 계열이 되겠죠. 여기 간에 지금 이 싸움이 힘겨루기가 점이 각양입니다. 그 정청래 지금 당 대표가 이 권력은 짧다. 하지만은 우리 당원들은 영원하다. 그 민주당의 당원들은 영원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힘은 앞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4년밖에 안 남은 거야. 4년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권력이라고. 이거는 네.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거란 말이야. 네. 근데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난 당원들의 힘을 등에 업고 내가 오는 8월달에 민주당에 전당대회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나 다시 출마할 거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가셨는데 거기 공항에 정청래는 초대받지 못했잖아. 오지 말고 그냥 김민석이만 와. 김민석이를 우린 내가 밀어줄 거야. 밀고 있어.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김민석 총리를 참석시키고 정청래를 뺀 것은. 근데 과거에는 정청래가 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보이고 정치적으로 파란 물결의 곡소리는 그렇게 보이고. 근데 파란 물결의 곡소리의 상복까지 보이네. 요거는 지금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선관위가 없어질 것 같아. 야, 내가 봤을 때 없어질 것 같아. 선관위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주장은 아예 선관위 직원들 다 그냥 옷 뺏겨야 된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를 완전하게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들을 새로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요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면서요. 미운 사람이 더 많은가, 이쁜 사람이 더 많은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 바닥 이렇게 밑에 바닥이라서 무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군중들은요. 바닥 민심. 예, 바닥 민심은 말고 위로 갈수록 있잖아요. 미운 사람일수록 떡 하나 더 줘야 돼요. 자, 옛말에 다 옛말 틀린 거 없습니까? 중이 내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한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중이 내 머리 못 깎는다고. 응? 내 머리 못 깎는 이유는요. 이게 다 옛날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정말 훌륭한 얘기입니다. 중이 왜 자기 머리를 못 깎습니까? 이거 바리깡 있으면 활려다 깎죠. 다만 출가한 승려들이 혼자서 깎을 수는 있지만 남의 손을 빌리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응? 속담이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요. 서로 좋을 때 공생과 화합을 이루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속담도 함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 밉다고 오지마 하면은 아니 이 사람 쳐내고
너 밉다고 이거 오지 마. 너만 하면 이쁜 사람이 얼마나 가리다 보면은요 주변에 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그 지금 우리 법주님 네. 말씀에서도 공감하는 게 예.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예. if 가정입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김무성이를 국무총리로 앉혔다면, 만약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이를 무슨 저 뭐야 예. 국회의원 빨리빨리 줬어야지. 국회는 아니고 음. 저 내각의 예. 장관, 경제부 장관, 예. 아니 총리까지 안 되고 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예. 지식경제부 예. 장관. 예. 그러니까 그때 한 게 누구냐면 최경환 애가 간 자리, 예. 재경부 장관. 네. 그 자리에 유승민을 앉혔다면, 예. 이 가정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박사님의 전생에 아마 우리 그 화랑 거기에서요. 옛날에 화랑의 여자도 있었잖아요. 어떤 스승님이나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선배였었나 봐요. 박사님은 어떻게 제가 얘기 평소에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 얘기하면 저를 막 비난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네. 유승민 집어넣고 김무성 집어넣었다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도 옛사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김무성 그 사람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요 앞에서 먼발치 한지면 여기서 봤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상당히 고위관직에 있었던 분이고 굉장히 그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올바르게 부를 축적한 분들이세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승민은요 얼굴이 아주 크게 그 배반할 쌍은 아니에요. 조그만한 배반은 할 수 있어도 왜냐면 입이 얇잖아. 그러니까 입으로다가 조금 터는 거는 있어도 심하게 배신은 그 못해요. 입이 얇다라는 건 입술이 얇다 이 얘기인가요? 예, 입술이 얇다? 예, 입술이 얇은 사람들이 음. 말을 순간적으로 잘하면서 조금 약간의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눈을 보세요. 좀 선하잖아요. 누구처럼 악한 기운이 없잖아요. 응?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미운 놈. 그럼 뭘 그렇게 미워? 김무성이가 얼마나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응?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그게 바로 그 우리 법주님께서 네, 지난 방송에 네, 말씀하셨던 네, 뭐 저와 법주님 간의 이간질, 예, 이간질.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간질이 많이 있었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김무성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이간질. 음. 그 대표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노하게 한 게 네. 이 김무성이가 상남자 아닙니까? 네. 상남자라고. 생긴 것도 멋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 체격도 좋고 예. 상남자야.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 예. 술 한 잔 먹고 좀 뭐 속 있는 말 할 수도 있지.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김무성이가 술 한 잔 먹고 네. 술자석에서 아니 박근혜 그 가시나가 말이야 음.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예. 거야.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가시나는 가스나이거든. 임진왜란 때 가스나이가 이제 변형돼가지고 예. 가시나가 된 건데 예. 이거 얘기했다고 뽀록 이또이 거기 앉아있던 이 또 첩자들이 가서 또 박근혜 대통령 보고한 거 아니야. 예. 김무성이가 우리 대통령 보고 옛날에 가시나를 계십니다. 여기에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아니 잠깐 자르면서 얘기할게. 나는 신 박사님이 그랬으면은 신 박사님이 나를 참 어여삐 본다고 나는 받아들여. 에이 가시나 이렇게 잘 써야 되네 그러면은. 그렇지. 얼마나 나를 갖다 믿으면 사람들한테 보라고 나 박근혜하고 이만큼 친해. 그 얘기 아니야? 그랬는데 그래갖고 일렀어 이제. 아니 그게 이제 그 김무성도 얘기했어. 그것 때문에 약간 틀어지고 이제 이간질에 이제 하니까 자꾸 멀어지기 시작한 거야. 하면서 그 당연히 당 대표를 줘야지. 그렇지. 근데 당 대표를 나오려 하니까 누굴 줬어? 서청원을 내셔온 거 아니야 박근혜 쪽에서. 그 서청원이하고 내셔가지고 이제 싸움 붙은데 김무성이 박살 내버린 거 아니야 서청원이를. 그 여기서부터 이제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9.1% 빠졌지. 폭락하고 있지.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뒤집어 버렸지. 역전했지. 이러니까 서로 자기 핑계. 이재명계는
정청래 보고 너 빨리 사퇴하고 옷 벗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정청래 계열에서는 뭐야? 서울시장 뺏긴 게 우리 때문에 그렇니? 명피가 아니야? 이재명이가 원픽으로 준 게 픽한 게 누구야? 정은호 아니었어? 만약에 다른 애 줬으면 오전이 꺾었어. 이렇게 또 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지금 어떻게 망조가 등겨내. 근데 그건 망조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도 좀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막상 권력을 졌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칼을 졌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누가 칼 휘두르면 그냥 같이 맞받아쳐. 근데 국민의힘이 그런 과를 안 저질렀으면 좋겠어. 지금은 국민의힘이 쪽수가 적기 때문에 장동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명언이 있잖아요.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뭉쳤어, 이겼잖아.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월 달에 한 거를 양력으로 3월 달에 박사님하고 저 방송 찍은 걸 보시면 3월에 그 이응 희읍성 씨 연대 고대 나온 사람 중에 틀림없이 시장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요 그때는 오세훈밖에 없었을 때고 저쪽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서울시장은 누가 나왔어도 이응 희읍시성 씨 제가 오세훈이라고 하면서 오세훈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오세훈이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이를. 그래서 대구의 추경호와 서울의 오세훈을 이 선거 시장에서 흔들어대면은요 그 사람이 살맞는 겁니다. 사람이고 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장동혁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혹시라도 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령 오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었으면 장동혁이를 중심으로 뭉쳐라. 장동혁이하고 척지지 말아라. 윤석열은 살아난다. 윤석열이 살아나는 건 박근혜와 장동혁이의 끈으로 인해서 윤석열은 살아나고 결국 윤석열이 석방되는데 빨리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응희읍 씨 성씨도 자꾸 저 장동혁하고 척질라고 하는데 이응희읍 지금 있잖아요. 이응희읍 씨가 아무리 하늘에서 도와줘서 저 서울시장이 됐든 제가 이거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이응희읍 씨든 누구든 장동혁이하고 척지면은요 글쎄 선거 두고 보십시오. 이건 공식입니다. 제 기운으로 제가 그냥 장동혁이를 좋아하고 뭐 이런 개념이 하나도 아닙니다. 4 곱하기 4는 16이듯이 공식을 갖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장동혁의 시대가 열리는 거고 장동혁이를 중심으로 뭉치는 기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2027년도 지나서 무신년도 기운년도 장동혁이 기운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말릴 것입니까? 누가? 장동혁의 뒷배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장동혁 뒷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1번 김윤희님부터 우리 정태숙 강호만 회장님 때부터 쭉 박종순 어머니부터 조동숙 어머니 조영숙 무드 없이 최은수님 그렇게 초를 키는 분들이요. 결코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초, 윤석열 천일 초가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살아있는 거고 윤석열이 석방이 빨라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장동혁인지 나는 누군지 몰라 그래도 이 기운이 박근혜의 뒷배로 인해서 박근혜의 민족의 그 유산으로 인해서 장동혁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고 장동혁이가 미국 가서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열림의 장으로 나오게 한 거는 참 신의 한수입니다. 장동혁이가.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머리 좋은 건 공부 머리는 좋은데 정치 머리는 없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한 걸까? 스스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적인데. 우리 방송 보겠지. 그렇구나. 박사님의 방송을 보고서는 그랬나 보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더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1번부터 김윤희를부터 시작했듯이 최은수님부터 쭉 했듯이 지금은 장동혁으로 뭉쳐야 되는 게 보십시오. 올해 이제 반달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내년 정미년 어쩌고 저쩌고 지나갑니다.
음력으로 수월되면서부터는요, 저기 독수리하고 늑대가 쌈박질하게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제 피 터지는 혈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장동혁이를 중심으로 뭉치면 윤석열이 살아나고, 윤석열이 살아나면 보리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잘 먹어서 빨리빨리 석방이 빨라진다라고 명리에서는 또 주역에서는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 남의 일을 도울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가만있어 봐. 여러분 하여간 여기를 비롯해서 각각의 주장들이 나름 다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원성을 높이지 말고 자기 주장만 올리려면요 올리세요. 물귀신처럼 끌어들여서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응? 자꾸 그래서 우리라고 해갖고 갈등만 부추기는데, 성숙한 사회는 자기 과오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지요. 개파간 당파간 나만의 이익의 정당성으로다가 그게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목소리 높여 자기 주장만 해서는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여하튼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지장보살님 앞에서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광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필 이렇게 땅 같은 거 할 때 몇 필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 땅 있잖아요, 땅. 재화화. 필화. 붓필, 재화화. 붓으로 인한 재앙이라는 뜻이 있나 발표한 글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제재를 받는 일을 가리키지만 얼마 전 최고 제1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사용한 광고 문구로 대한민국이 뒤집혀졌습니다. 사실 제가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재벌가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 사람들은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필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케팅 차원의 카피 문구로 인해서 스타벅스는 대표이사 해임을 했고 기업 회장의 대국민 사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결국 책임은 기업의 총수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기업 회장을 추론해 보면 병원연이 불화살격이란 기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도 하늘이 내는 것이니만큼 하늘의 뜻에도 법칙이 있다는 말이 새삼 느껴집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잘 알죠? 맹자, 뭐 공자, 장자, 이렇게 장자가 말하길 하늘이 생명을 만들 때 이빨이 있으면 뿔을 주지 않았고 날개가 있으면 다리를 2개만 갖게 했다고 했으니 명리에서 하늘의 뜻이 공평함을 역설하기 위해 내놓은 근거가 상보의 법칙입니다. 이는 현상 전이를 물상의 대체와도 이렇게 전이되는 것이 물상의 대체와도 비슷한 개념이니 가령 지위가 높으면 자식이 없고 윤석열 대표적이죠. 박근혜 대표적이죠. 자식이 많으면
쥐가 낮다는 식의 발상이며 또는 배가 부르면 수명이 단축이 되고 검약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견해와 같기에 이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옳다는 수분수의 오를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기요람이 지은 열미초당 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수한 실화들이 담겨 있는데 주로 동일한 사주의 삶을 비교한 예들이 많으니 동일한 시간에 태어난 주인집 자손과 하인의 자손은 성장기에 같은 복록을 누리지 못해 하나는 일찍 죽고 하나는 오래도록 살다가 가는 사례를 들어 상보의 법을 논하며 또 같은 사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경우에는 말년이 처참하기도 하고 비교적 낮은 복록을 구가하는 이는 말년이 평안했다는 얘기로 전해져 오는데 왕가나 각국의 재벌가도 비운의 역사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역사로 펼쳐집니다. 세상에는 현생의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뿐만 아니라 전생. 자, 전생이 있냐 없냐? 당연히 있죠. 전생이 없다고 하면은 조상도 없는 거고 나도 없는 거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인과뿐 아니라 전생에 이르는 영역으로 확장되면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먼 훗날에는 AI가 나오고 또 이런 게 발달이 되고 발전이 돼서 아마 전생도 보고 사후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살아가야 하기에 부단한 노력과 발전이 지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니 명리와 함께 우리 지장보살님께 관음보살님께 향한 기도는 가장 분명하게 하늘의 뜻을 품는 법이라 보며 하늘의 뜻과 인간을 이어주는 마음됨을 알 수가 있으니 기도의 힘으로 지혜롭게 힘을 얻으시고 윤석열 천일 촛불 조발언과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월광사 불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발언드리며 더운 날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법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빨라지려나? 지금 우리 월광사의 윤석열 대통령 천일초가 밝혀진 지가 꽤 오래됐네요. 네. 이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뭐 극장할 단계는 아니고 곧 빨리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지 지금 그 많던 윤석열 대통령 천일 석방 기원초들이 요즘은 쓱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6.3 선거로 인해서 사전 투표고 이런 거 하면서 너무나 정말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상실을 한 겁니다. 지금 며칠 동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잠시 그 불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손쓸 방법이 없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조금 들어보세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맨날 똑같은 밥을 먹지 않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또 끄집어 오겠습니다. 자, 붉을적 여러분들 인주 쓰잖아요. 루즈 이렇게 빨갛게 바르잖아요. 적벽, 절벽벽. 이 절벽에는 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붉은 빛의 벌거숭이 벽벽이죠. 여기에 요거 보세요. 군자가 이렇게 있는데 황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고 여러분들 또 에메랄드도 들어있고 사파이어도 들어있고 흑안에 바위도 들어있고 대적한다 이렇게 싸운다. 자 이렇게 마디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창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창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쓰는 전 이렇게 적벽대전 창과자 적벽대전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붉은 빛이다.
벽벽이다. 벽벽. 대답할 때 싸울 전 생명의 불씨를 지켜야 하기에 저희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기도의 힘으로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애취하고 재채기하면 우리가 감기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뭐 나쁜 쪽이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불씨를 내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불을 켜준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느냐? 당근히 가죠. 적벽대전에 그 누구요? 그 누구지? 제갈공명이 조만간에 저 동남풍이 불어올 거다. 동남풍이 불어올 거다. 윤석열한테 머지않아 동남풍이 불어올 거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내년도 이민월 음력으로 인월에 언제적부터 탄핵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친한 척은 언제 할 거예요. 여기 이민월 음력으로 1월이 가면은요, 박근혜가 결국 윤석열을 살리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음력으로 1월 가봐 보세요. 그 윤석열한테 도망갔던 사람도 나 윤석열하고 이웃집에 손잡고 사진 찍은 거 있어. 아마 그럴 날이 조만간 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름도 없는 우리 모든 분이 이렇게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온 거에 감사하지만 맨날 하는 얘기, 불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잖아요. 조조가 이걸 끊었잖아요. 그 배를 이었잖아요. 끈으로. 그래서 촛불은 저절로 타오르기도 하지만 촛불은 여러분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들판의 낙엽은 쨍쨍 햇빛이 비치면은 혼자 연기로 인해서 타오를 수 있지만 윤석열 촛불은 여러분들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생명이 꺼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깜빵에서 더운 날 정말 초췌해가지고 물도 제대로 시원한 거 얼음물 아이스케이크 한번 제대로 못 먹으면서 얼마나 쭉 꺼져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꺼져가면은 사실 우리 민족의 영웅 박근혜 대통령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생명의 불씨가 죽지 않게 저한테 힘을 주시고 우리 윤 대통령한테 힘을 주시고 윤석열, 부산의 최은수님이 얘기한 윤석열 천일초는요 777 태우다 보면 천일은 바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커피 광고 문구도 논란이 있었지만 명리와 주역에서는 세상에 버려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논리입니다. 제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지 마시고요. 윤석열한테 촛불을 켜는 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힘을 주는 것이고 특히나 월광사에서는 신명이 나는 겁니다. 제가. 자, 보십시오. 제가 샤머니즘의 모속은 아니어도요. 스님이나 이런 명리나 또 의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신기가 없으면은 자기 분야에 제가 탁월한 게 아니라 저는 겸손하고 보통 여자입니다. 보통 법주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다 신기가 있게 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의사들이 신기가 있으면요, 이 예지력이 하죠. 저 환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3일 만에 죽어, 3개월 만에 죽어, 이거를 딱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에 촛불이 있어야지 제가 기운이 나고 또 여러분들 기운이 나고, 이거는 맨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리이타. 그냥 불을 켜주는 것 같아도 이 복이 반드시 누군가한테는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뿐만이 아니고 이 불을 올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그렇고 정신줄을 놓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음력으로 5월이 되면은 지금 이제 5월 됐습니다. 저기가 지나서 감사봐. 6월 6일인가? 그렇네. 6월 2분은 4, 5, 미 5월로 들어섰습니다. 병원년의 5월. 이거는 이제 피를 튀기는 혈전이 이제 땅 하고 6월 6일부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의 현실, 경제의 현실은 양극화를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거대해지면은 거대해질수록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거대해지는 기운이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함보다는 자기들의 눈, 자기들의 양식, 국민들의 양식을 가르고 자기들 세력만 키워가고 확산의 일변으로 이렇게 가는 기운이 이제 절벽, 벽벽 여기에 치우치게 된 겁니다. 딱 벽에 딱.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있는데 벽에 딱 부딪혀봐요.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옛날에 용곽산 선전하는 게 갑자기 생각나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을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들. 지들이 거대하게 따가다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것이 이거 부러졌네.
그것이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응? 무엇이 옳다 옳지 않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거는 말씀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우리 서민들을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게 누굽니까?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참 저는 소시민이고 겸손한 여자이기 때문에 뭐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나 전 선생님이나 저 김현태나 저기 우리 장동혁이나 민족의 영웅 박근혜처럼 저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어느 날 윤석열에 대한 측은지심의 발로 지장보살님께 제가 기도 발언을 하니까 윤석열에 대한 촛불을 키시오 하니까 키라는 명을 받고 열심히 키는 겁니다. 키다 보니까 명리에서 윤석열은 되살아난다. 왜? 박근혜가 옆에 있는데 여러분 응? 그러니까 자 윤석열은 되살아난다. 이 얘기는 곧 윤석열은 석방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빨라진다. 여러분 윤석열 석방이 빨라진다. 제가 옛날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얘기지만 윤석열 2027년도 이민월에 가보면은 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 전초전입니다. 전초전. 그러니까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저기가 되겠습니까? 다만 그 전에 윤석열은 석방이 빨라진다 되기 전에 여러분 이거는 되지 말아야죠. 제가 촛불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자 관부 형격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내일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겁니다. 관부 여러분 칼 차는 거 봤죠? 옛날에 죄인들 참 아니 윤석열을 포승줄을 춘향이가 그랬죠. 춘향이. 윤석열을 포승줄을 끌고 들어가게 했다며요. 아니 그 사람이 대한민국 버리고 무슨 뭐 중국으로 도망갈 사람입니까? 영어 잘한다고 그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갈 사람입니까? 그게 관부 형격의 전초전입니다. 그 사람을 왜 묶는다 이겁니까? 관부 형격 칼을 차서 요거 봐요. 춘향이가 이렇게 칼 찬 겁니다. 이렇게 지옥 이게 여러분 타자를 합니다. 한문으로 지옥입니다. 이거 저거 지옥이 아니라 뭐지? 깜빵입니다. 깜빵 창틀도 없는 깜빵.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여기 칼을 찼습니다. 이렇게 쇠고랑도 찼습니다. 이게 관부 형격입니다. 관부형 여기 자칫하면 서대문 형무소 옛날에 목매달아서 죽였잖아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격이 이거 판사들 모자 쓴 거 나오죠. 이거 판사들 옛날에 이랬습니다. 옛날에 관부 형격 여러분 토사구팽도 재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무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맨날 뻘되면 아이 나 토사구팽 됐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토사구팽도 재앙이고 관부 형격도 재앙입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깜빵 창틀도 없는 깜빵입니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해야 되는데 서 있습니다. 이거 나무 칼 차가지고 요 모가지에 이거 쇠사슬 차고 포승줄 차고 형 목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이거 하면 어떡할게요. 이거 큰일 나지. 이거는 되지 말라고 우리 지장보살님 충정로 월강사의 지장보살님이 딱 불을 켜서 스포트라이트를 켜서 제발 이런 일이 안 당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덜 슬퍼서 저번에 얘기했으면 아마 슬퍼서 울면서 했을 겁니다. 여러분 물 한잔 마시고 할게요.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민주항쟁이 1987년 6월 10일 기점으로 네. 전국적으로 벌어졌죠. 네. 그 당시 반정부 시위로 이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네. 사건을 가리킵니다. 네. 바로 오늘 6월 10일 네. 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그리고 지방의 부산대 등 16개 대학이 이 60민주 항쟁의 날을 맞아서 오늘 시국선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국선언이 지금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것을
파헤쳐 보니 네. 이거 부조리가 비리가 이거 끝이 없다. 네. 우리 법주님께서 양파 까듯이 네. 양파까지 까도 납니다. 네. 까도 남이 아니네. 까도 순간이네. 까도 순간이. 예. 자, 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빨라진다는 말씀이 아마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이 친윤계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국민의힘의 이 원내대표,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반장을 뽑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예. 이 정정식 네. 삼선 국회의원이죠. 오, 삼선. 예, 삼선 오. 국회의원. 오. 통영시 고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네. 공안검사 출신의 오. 정정식 무서워. 오. 신임 네.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날입니다. 네. 뭐 일단 이 양반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찐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윤석열과 아주 윤석열계로 보는 거죠. 네. 검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네. 이제 장동혁 지도부와도 네. 매우 가까운 인물이고. 어우,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이 정정식 의원의 네. 명리학 사주를 통해서 네.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빨라지게 할 수 있는 인물인지 또 네.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친한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정식 지금 원내대표가 선출됨으로 해가지고 사퇴 얘기는 어떻게 전개될 건지 네. 예, 그걸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명리적인 거와 주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거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응 씨, 또 저기 누구지? 치으 씨, 또 누구지? 쭉쭉 몇 분이 있는데 제가 장동혁이가 2, 3일 전에 막 몰아칠 때 오늘 이 점식 이분이 되기 전에 장동혁이를 배척하지 말아라. 응? 그분들이 물어왔으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6월 10일만 좀 지나 봐봐라. 그리고 음력으로 5월 될 때, 응? 6월 3일에는 4월이었었거든요. 장동혁이를 배척하면 2년 뒤에 공천은 다 물 건너가는 거고 지금 배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저 법주의 얘기가 아니고 사고파기 사는 16의 공식에서 말씀드립니다. 장동혁이를 배척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 이 뭐 대표님 뭐니 이런 게 다 바뀐다 할지라도 저 정치 생명 물 건너가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명리책을 뒤져보면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물어온 사람 오늘 실감이 나시겠죠? 절대로 이 장동혁 무신 이 사람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해 보여도 돈은 없네요. 여기 사주 팔자 보니까 근면 성실하게 나오고 돈은 없는데 권력도 조금 약해 보입니다. 왜? 간목이 없으니까 이 사주에. 그러나 지금 갑자대운에 와 있거든요. 팔자의 간목 인이나 인묘진이나 팔자에 간목이 없지만 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묘진, 간목, 투간된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탄탄대로를 가고 이 장동혁이는요. 당분간도 아니고 계속 탄탄대로를 갑니다. 왜냐? 8세, 9세부터 갑자대운으로 흘러서 갑자개의 임술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운은 하늘에서 아마 고구려 시절 고려 때 굉장히 그 나라를 위해서 조상님이 대단히 충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사태가 지금 아마 저는 뉴스를 안 봤지만 쏙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쏙 또 들어가야지만 되고, 장동혁 사태는 쏙 들어갈 것이고 쏙 들어가야 되고 장동혁 지도부에 가까운 이름도 어렵네. 정식 사람이 되는 것을 다 점식이 다행이고. 아니고 점식이 옛날에 보니까 우리 동네 내 시골에 그 점식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형이 생각나네. 박사님 점심 드시거나 오셨어요? 더운데? 저는 냉면 먹었어요.
시원한 게 드세요. 점심 예. 아직 못 먹었는데. 예. 그래서 점심으로 예. 보이시는 거. 점식이 형 예. 그랬는데 정식이가 아니고 점식. 이 식씨는 장동혁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당분간 장동혁은 탄탄대로를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탄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를 지켜보십시오. 그런 거로 여러 가지 기운에 의해서 윤석열 석방은 빨라지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낙담이나 실망은 6월 3일 전으로 싹 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응원을 해주신 분들 감사한데 응원에 손을 놓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죠. 관부 형격 제발 별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그 을사년 개미월 경호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경금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경진일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제가 병정화를 기뻐한다고 했죠. 이 경금은 병화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해 병오년에 병정화를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뭐 70명이 되든다 해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부기를 높인다. 한 계층 더 높인다. 그래서 경금은요 또 태양과 효도를 의미합니다. 태양과 효도. 반포지효라고 많이 들으셨죠? 반포지효.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가 자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머니한테 주는 겁니다. 지효, 효. 여러분 효자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 한문 여러분들도 다 저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흑토가 있잖아요. 이거 저 종교에서 십자가를 쓰는데 이렇게 땅 위에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저 지구를 보면은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과 사람을 이렇게 경계선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 한문에서 경계선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를 가르는 게 아니고요. 자, 1번이 자축인묘의 자수이잖아요. 1번 홀수 자. 그래서 아들 자자를 넣은 겁니다. 효에는 이렇게 이 효도의 의미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반포 거꾸로 제가 쓰겠습니다. 포 반 여기 이렇게 반포지효 되돌릴 반 되돌린다. 나를 성장을 시켜줬으니까 내가 성장이 돼갖고 그 노인네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 된 어머니 아버지가 내 모습이거든요. 미래에. 그래서 반포 먹을 포 갈지 효도효. 그래서 그 동물들이고 사람이고 자 우리가 월급 많이 타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애써서 키워줬는데도 맨날 돈 달란다고 엄마 아버지 보기 싫다고 시댁에도 못 오게 하고 며느리들 그러면은 내 자식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 자식한테 내가 나중에 이렇게 서글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시고 친정어머니 친정엄마 와서 내가 살만한데 돈 달라면 돈 달란다고 제발 내박치고 이러지 마세요.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왜? 되돌릴 반이니까. 반포지효. 옛 얘기가요. 옛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현재의 얘기죠. 그래서 이 경금은 개혁. 그래서 윤석열 경진일주가 개혁이니까 한 방에 그냥 그러면 뭐 12.3을 얘기해갖고서는 좀 신중하게 좀 했어야지. 응? 그렇게 하고 또 이거는 경금은 까마귀에도 속합니다. 여기 경금. 까마귀에도 속하는데 까마귀는 원숭이 정도만큼 굉장히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보시면 이거 저 물건으로다가 먹이 깨잖아요. 돌멩이로다 호두알 깨고 그래서 먹잖아요. 응? 그래서 도구를 깨는 이고 요거는 나중에 독수리에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오늘은 반포지효. 그래서 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사람 된 사람은요. 반포지효는 꼭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석방이 빨라진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포지연은 은혜를 갚는다. 이 사람은 정점식,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자기를 안 이끌어준 이해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올바른 사람한테 이해상관이 없이 그 은혜를 갚는 팔자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정점식 65년 을사생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커피 얘기를 했지만 예로부터 관제구설 12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재앙의 발현이고 조선시대 때 사화가 일어나면 파직은 물론이요 귀양까지 가면서 심하면 저 사육신처럼 멸문지화까지 당하는 것처럼 사화의 발단은 시기 질투 모함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하는 관제구설 12 그게 그래서 이 모함은 관제구설 12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장보살님께 힘을 얻고 관음보살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또한 그러는 와중에 저 불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여러분들이 저 관심을 끄지 마시고요. 서서히 촛불을 켜주셔서 그 아름답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우리의 곁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불사기도 발언에 같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날 잘 지내시고요.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